따스한 말을 난 믿을게요. 그렇죠. 어둠으로 우리 달려가 봐요. 어둠으로 우리 달려가 봐요. 나를 사랑해줘요. 내게 보여주는 당신은 난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해줘요. 내게 보여주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어둠으로 우리 달려가 봐요. 연인이여 새파란 구름 안 믿을게요. 그렇죠. 연인이여 따스한 말을 난 믿을게요. 그렇죠. 어둠으로 우리 달려가 봐요. 나를 사랑해줘요. 내게 보여주는 당신은 난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해줘요. 내게 보여주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어둠으로 우리 달려가 봐요.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혜. 김민희입니다. 네. 민이 오늘 추웠죠? 네, 추웠습니다. 네. 뭐 별일 없으셨어요? 원데이는 잘 하셨어요? 네, 그거 마치고 들어와서 거의 약간 병자가 돼가지고. 아, 긴장했었나 보다. 맞아요. 그게 좀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네. 오늘 저희 이 자리에 주주배 북스의 윤여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주배 북스잖아요. 좀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주배 북스는 네. 2022년 2월 22일에 이가 많은 날에 네. 오. 탄생한 출판사였고요. 주주배가 대추를 뜻해요. 그래서 대추의 영문이기도 한데 뭐 프랑스어도 근데 주주배가 아니라 주줍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주주배가 더 어감이 좋아서 주주배라고 하는데 외국 가서 주주배라 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주줍이라는 어. 대추를 뜻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대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대추가 헛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 100%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그 헛꽃이 없는 게 알찬 느낌이고 되게 옹골찬 느낌이어서 그런 옹골찬 출판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주배 북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세이나 그림책을 만들려고 출판사를 만든 거라서 지금은 그림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들 중에는 에세이도 있어서 그런 다정한 책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주주배도 있다고 알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또 주주배 북스가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주주배라는 이름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사보 만들거나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 출판 브랜드로 주주배 북스가 있어요. 아, 그럼 스튜디오 주주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것도 2월 22일에 다 같이 나왔어요. 아. 한꺼번에. 그러면 스튜디오 주주배 그다음에 주주배 북스 같이 오픈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주배 북스를 하고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네. 근데 어쨌건 처음에는 출판사가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하던 일이 원래 그렇게 외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 원래 저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업자는 스튜디오 주주배로 내고 그 안에 출판 브랜드 인프린트처럼 주주배 북스라는 출판사를 내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2개의 브랜드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2년에 오픈을 했으면 그 사이에 지금 책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5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되게 속도가 엄청 빠르세요. 부지런하시다. 다 준비를 하고 시작하신 건가 봐요.
그렇지는 않았고 네. 근데 저는 더 빨리 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저는 항상 문제이자 되게 장점인데 항상 출판인들은 출판하는 법을 책으로 많이 내갖고 저도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네. 막 유에서 나온 책도 읽고 이것저것 다 읽었는데 다들 처음 포부가 책을 많이 내야 한다. 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서는 출판사에 책이 없는 건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 이런 얘기를 막 보고 나도 빨리 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 출판 시작하는 모든 책들을 섭렵하고 이제 할 수 있어 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서 제 생각보다는 천천히 하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최선이었다. 그것보다 더한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는 진짜 실제로 현장에 나오듯이 나와서 동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의 속도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다행이다. 그 책 속에만 있었구나 그런 얘기들은. 그리고 되게 큰 출판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그 속도감이 있으셔가지고 빨리빨리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케이스는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속도 정도로 내고 있어요. 근데 출판사도 운영하시지만 아까 스튜디오 주주배 이제 외부 작업도 하시니까 정말 빨리 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빵집에 빵이 없는 느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다고 느껴져서 초반에는 제가 갖고 있던 저의 더미북들이 있어서 그걸로 책을 내야겠다. 그래서 이거 원래 투고를 하려고 이렇게 묶어두고 있었는데 주주배 북스가 빵이 있는 빵집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 책으로 이제 길을 닦아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책들을 내는 거는 원고가 있었고 제가 그거를 다듬는 과정만 필요했고 사실 저자도 저고 편애니도 저니까 이 소통의 시간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굳은 결심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덜 걸렸고 그걸 하고 싶었던 이유는 수입서를 갖고 오고 싶어서였는데 수입서를 이렇게 저 이 책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주주배 북스가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약간 유령 회사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제 책을 처음에 냈거든요. 그래서 수입서를 가져오는 것도 또 그쪽에 수입서는 다 완제품으로 있는 해외 판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편집할 일은 거의 없고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되고 한국에 소개하는 그 방식에 대한 고민만 하면 돼서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수입서여서 조금 더 또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림책 작가를 하다가 이렇게 하신 건가요? 원래는 기획자를 주업으로 하면서 네. 그림책을 썼었는데 아카이빙 하거나 이렇게 기록하고 편집하는 회사에서도 일하고 회사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있는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 뭐 할 때 제일 좋냐고 물어봐서 딱 뭐 할 때 제일 좋지? 하다 보니까 그림책 그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 회사 그만두면 이제 그림책 작가 해야겠다 생각 혼자 품고 있다가 그림책도 그리고 출판이라는 일이 되게 기획자랑도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 일도 꽤 좋아하기 때문에 출판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출판사가 근데 이제 막 쉽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책도 점점 안 팔린다고 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독립 출판이나 1인 출판 시작하는 그림책 작가분들은 자기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은 오히려 내 거를 일단은 마중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짜신 거니까 조금 다른 점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출판 시장에서는 메워줄 수 없는 어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주주배 북스가 그런 부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어떤 책들인지 또 좀 궁금한데요. 맞아요. 저도 근데 왜 출판사를 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작가로만 있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를 먼저 얘기 드리면 제가 기획자를 하고 싶었던 것도 저는 원래 그림을 전공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작가로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이렇게 발언하는 것보다 제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모으거나 그 작가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서 보여주는 일이 더 재밌어갖고 기획자를 했던 것 같아요. 출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더 함께 발전시켜 나가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좋은 작가들의 이야기 이렇게 모아서 세상에 내보이는 거여서 그런 일이 저에게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출판사를 하게 된 것 같고 하면서 내 책도 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되게 가볍게 처음에 했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제 책을 마중물로 해갖고 했던 거는 일단 되게 큰 출판사면 어쩔 수 없이 편집자가 너무 하고 싶어도 이 컨펌 라인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안 되는 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림책 분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아동의 그림책 분야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대체로 보호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보호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이유로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퀴어나 LGBTQ 관련해가지고 그림책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을 한국에 가져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는 것을 저의 주주배 북스 시작할 때 거의 목표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가져와 보자. 이 책을 가져오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침 제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막 요새 작년에 금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금서의 시즌. 네. 그래서 막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갖고 온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는 할아버지가 사랑한 무지개라는 책인데 원제는 그랜데드 프라이드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약간 라이징 스타 같은 작가고 영국에서도 굉장히 큰 상을 작년에 받았고 그리고 이 전작이 어떤 책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사실 국내에는 아무도 판권 문의가 없었던 책이어갖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은 되게 빨리 판권을 구매하는 편이지만 퀴어 책에선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하지만 주주배 북스는 저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시도해 볼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저도 그 책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그리고 이번 신간도 보면 이게 대표님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짝 꼽혔을 것 같은 책이거든요. 지금 저도 따끈따끈한 새 책을 받아봐가지고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기획력이 없으면 탄생할 수 없는 책이잖아요. 이런 책은 굉장히 가수분의 어떤 기존의 노래에다가 이렇게 콜라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 책을 또 기획하게 되셨는지. 이 책은 주주배 북스의 첫 국내 창작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사랑을 한다는 건이라는 동명의 황푸아님의 노랫말을 그 가사를 글로 하고 엄주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이에요. 국내 창작서 그림책은 지금 다른 작가님들이랑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이 나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노랫말 책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은 꽤 옛날부터 했어요. 근데 어떤 노랫말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시작을 어떤 노랫말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만 이렇게 안고 살고 있다가 사실 황푸아님을 알게 된 건 2022년 1월 1일에 왜 이렇게 디테일하죠? 왜냐하면 1월 1일에 그 새해 포크라는 새해 맞아서 공연하는 공연이 있어서 새해 맞아서 나 공연 가고 싶다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인 그 김재영 씨를 좋아해가지고 김재영 씨 보려고 사실 갔어요. 근데 거기서 황푸아님 이 노래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내 흥얼거리고 한참 흥얼거리고 막 그 노래에 빠져 있다가 또 한동안 또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작년에 이 노래 다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무턱대고 황푸아님 인스타에서 막 이메일 찾아갖고 연락하고 해가지고 황푸아님이랑 하게 되었고 엄주 작가님도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고 팬으로 있었던 작가님인데 엄주 작가님을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함께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황푸아님의 노랫말에 나오는 사랑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되게 중요한 건 널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너는 너 자체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넌 내 거야가 아니라 넌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이 황푸아님도 아마 그러실 테지만 정말 어떤 이성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동성일 수도 있고 혹은 동물과 반려견과 반려묘가 함께하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진짜 세상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어서 그 사랑이 또 되게 다양하다라고 느껴서 근데 엄주 작가님도 그림을 그리실 때 예를 들어 군중을 그릴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항상 함께 넣는다던가 남녀노소 그 노인과 어린이 뭐 그리고 정말 털복숭이 동물들을 다 같이 넣어서 그리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자신이 그냥 작업물을 만들 때에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그림 하나에도 그렇게 모두를 넣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 노랫말과 함께 해야 더 시너지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엄주님께 컨택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컨택했을 때 두 분 다 되게 반겨주셨나요? 네, 두 분 다 일단 황푸아님은 처음에는 이 작업에 대한 노랫말이 그림책이 된다고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재밌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의 마음이셨고 엄주님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갖고 이제 작업을 두 분이랑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노랫말을 그림책으로 만드는 게 조금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네네. 출판사에서도. 근데 여기 주집의 북스에서는 좀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셨는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노랫말 그림책을 다른 데서도 많이 봤었고 저도 좋아해가지고 읽고 했는데 중점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노랫말을 이렇게 텍스트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 리듬감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 배치를 조금 더 천천히 할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텍스트 배치를 여기 중간에 짧게 끊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러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 하나씩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경우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리듬감을 살리고자도 했고 이 엄주 작가님이랑 그림 작업을 할 때에도 되게 확 들어갔다가 확 빠졌다가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사물을 보여줬다가 조금 더 멀리서 보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금 더 꽉 찼다가 조금 비어졌다가 하는 식으로 그 리듬감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고민도 하면서 만들어서 이 노랫말이 지니고 있는 그 리듬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방식으로 했어요. 뭐 텍스트도 되게 지금 보고 계신 건 되게 위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딱 정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꼬불꼬불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하거든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 노랫말이 지닌 그 리듬을 좀 강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고민은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고민은 저도 하고 뭐 디자이너님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엄주 작가님도 같이 해주시면서 다 같이 이제 고민하고 피드백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주 작가님 그래서 처음엔 조금 원래 처음 초반에는 한동안 손그림으로 했거든요. 손그림으로 하다가 이걸 또 엄주 작가님이 근데 이걸 더 살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더 고민 끝에 사실 그건 작가님이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런 결단 내어주셔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도 가고 모두의 고민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책 처음에 이렇게 받아보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궁금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빈칸처럼 남겨져 있는 형압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안에도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트가 이렇게 반씩 있어가지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스프레스라는 디자이너랑 같이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예전에도 같이 작업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도 같이 해주십사 하면서 처음에 여쭤봤던 게 디자이너님은 결국은 이 책의 제1의 독자시잖아요. 가장 처음 보는 독자이기도 하니까 처음 본 독자로서
물론 디자이너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기획에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의견을 충분히 주셔도 된다. 하지만 그것까지 다 북디자인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의사에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기획부터 함께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기획적으로도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압을 넣는 것도 표지에는 지금 현재 그림이 없고 띠지에만 있는데 거기다가 안에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각자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를 만들어 보는 방식인데 이 그림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할지에 대한 고민 끝에 이 방식을 제시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분홍색과 하트는 되게 사랑의 상징 같은 모습인데 이거를 쓸지 아니면 피해갈지 라는 고민도 같이 계속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도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림책인데 이제 그림이 전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근데 디자이너님의 그 고민과 그 고민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아 독자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고 만나겠구나 하는 그 고민을 다 담아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볼 법하다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이너분 입장에서는 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의견을 다 수렴해주고 보면은 형압도 형압이지만 안에 그 도무송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되게 받아주기 어려울 부분인데 다 받아주셔서. 맞아요. 저도 할 때 생각하는 게 책이 안에 텍스트 너무 중요하고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데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님들이랑 작업할 때 웬만하면 그래도 예산과 여러 이슈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의 머릿속에 그렸던 그 상이 대체로 괜찮고 많이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닌 이상 최대한 함께 가려고 하고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결국 디자이너님도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님도 처음에 마음만큼 열의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저도 피드백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가장 좋은 안으로 가는 방향은 서로 이렇게 약간 당신의 선택을 나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번 이거 할 때도 하트 도무송 같은 것도 예산이 되냐 안 되냐 막 한참 고민하다가 근데 가능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면 이거는 가고 대신 표지 종이를 더 비싼 종이였다가 하지만 또 조금 더 싸지만 그래도 적합한 종이를 찾아서 그걸로 이제 보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만듦새를 보면 제작비 입장에서 형압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스티커를 넣는 거랑 또 이 하트 모양 도무송 이런 것들이 다 제작비가 다 하나하나 올라가는 요소들이라 결정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디자이너분의 의사랑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분이랑 그러니까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서로 포용하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스티커로 또 이 형압 부분에 독자가 자기만의 또 느낌으로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책 표지를.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책을 실물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새해의 어떤 선물로도 되게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마침 또 전시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그 합정동에 있는 땡스북스라는 동네 서점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마침 그 시기적으로도 맞았고 그 땡스북스에도 일정이 비어 있었고 저희도 새해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전시를 2월 13일까지 구정 지나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엄주 작가님의 손그림도 있고 그리고 황푸아님 노래도 들어볼 수 있고 저희가 이 책을 결국
황푸아 작가, 엄주 작가, 그리고 나이스프레스 디자이너 저 이렇게 4명이서 가장 주가 돼서 만들었거든요. 네. 뭐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지만 그래서 이 4명이 이 책에 코멘트를 쓴 코멘터리 북도 있어요. 그래서 황푸아님은 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엄주 작가님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디자이너님은 어떤 의도로 이게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코멘터리 북도 있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한 해를 시작할 만한 그런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합정동 오다 가다가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황푸아님의 사랑을 한다는 거 한번 들어보고 아. 올까요? 좋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그대를 내 길에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사랑을 한다는 건 너만의 공간을 빼앗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야. Love, love, 우리대로 아름다워. 사랑을 한다는 건 당신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야. 사랑을 한다는 건 우리의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는 거야. Love, love, 우리대로 아름다워. 너의 맘이 외로워진다면 나는 언제라도 너한테 갈래. Love, love, love. 네. 그럼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 ISBN 발급받을 때 어떤 쪽으로 신청하셨어요? 이 책은 주 독자층이 그래도 성인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문학 쪽으로 가 있고 뭐 교보문고 이렇게 가서 갖고 찾으시면 에세이 분야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도 그렇고 주주배북스가 만드는 책들도 그렇고 정말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도 어린아이들도 어린이도 함께 봐도 충분히 즐거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분류는 성인서로 되어 있지만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을 관한 거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줘도 되고 그죠?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나눠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족이. 그 전에 주주배북스 책들은 다 대상을
그 전에는 어린이로 했나요? 아니에요. 그 고양이? 네, 고양이랑 그 할아버지가 사랑한 무지개는 어린이로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그 전에 나온 작은 빛과 그것은 따뜻한가요도 똑같이 한국 문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약간 온라인 서점에서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그 분류가 따로 있어서 그 코너에 들어가면 이제 쩌르륵 볼 수 있는데 그냥 오프라인 서점에서 어린이 책으로 해가지고 넣었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린이 책들 사이에 걔가 끼게 돼요. 네. 그리고 최대 연령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 최대 연령으로 되는데 또 그림책은 그것보다 어리게 어리죠. 되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꽂혀 있을 때 약간 제 이전에 다른 출판사 냈던 책도 퇴직한 아빠의 이야기였는데 그 책도 그 어린이 유아에 꽂혀 있는데 약간 이게 맞나? 여기 꽂혀 있는 게 정말 이 유아들이 읽고 이 책을 보고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하겠지만 유아보다 베이비 부머의 실제로 그 퇴직을 한 사람이나 그들의 자식들인 베이비 부머의 자식인 또 저희 30대, 20, 30대의 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꽂혀져 있는 순간 그 독자를 만날 기회를 너무 많이 상실한다고 느껴져가지고 어떡할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두 책은 그러면 에세이에 꽂혀보자 해가지고 갔었다가 또 다음 두 개는 그건 조금 더 어린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린이로 갔다가 이번엔 다시 에세이로 갔는데 그게 그래서 저도 고민이 지금도 많이 돼요. 어디로 넣어야 할지 이 독자가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따로 그 분류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질 때가 많아서 유아, 어린이, 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서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림책, 동화책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분류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모두를 위한 그림책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림책이 꽂힐 수 있는 어떤 서가의 범주가 조금 많지는 않은 느낌이어서 제가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책을 내는데도 이제 대표님은 두 가지로 한번 내봤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에세이로 갔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가요? 사실 어쩌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출판이 막 잘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가 막 그런 책들 읽으면 다들 지금이 단군 이래에 가장 출판이 안 될 때라는 말을 매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저도 저희 책 막 찾아보거든요. 가면. 그래서 사실 되게 보기 어렵고 검색해서 가지 않는 이상 이 매대가 아닌 서가에 꽂혀 있으면 거의 이걸 찾아가 우연히 이 책을 찾아서 구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특히 그림책은 다 랩핑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도 볼 수 없으면 당연히 살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로 그 분류가 크게 작동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작은 책방에서는 샘플로도 볼 수 있고 또 분류가 따로 없이 그냥 그 책방 지기의 큐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뭐 다르겠지만 이렇게 큰 책방에서는 큰 서점에서는 거의 분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정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예전부터 그 서점의 분류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좁은 분야의 책을 내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그 인터넷 서점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 서점도 그렇고 너무 형식적인 분류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존 들어가 보면 진짜 분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림책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뭐 진짜 LGBTQ도 따로 다 돼 있고 진짜 이상한 책도 막 그 분류를 세부 카테고리를 해서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게으르다고 느껴요. 그런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이. 근데 진짜 솔직히 그렇게 느끼니까 너무 어쩔 수 왜냐면 책은 정말 점점 다양해지는데 서점 분류는 몇십 년 전 그 분류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독자한테
좋은 책을 소개하려면 큐레이션을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맞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책방들은 상대적으로 진짜로 책을 이 책이 그림책이니까 그림책에다 놔야지 이런 게 아니고 봤는데 이거는 어른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되게 넓은 주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책들과 같이 진열하면 독자들이 좋아하겠다. 약간 그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좀 하는 서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온라인 서점에는 그래도 분류를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기획전 같은 것도 여시고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많다 생각하는데 대형 오프라인 서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류에 따르기가 그래서 아마도 제가 부류를 했을 때 그게 가장 크게 작동하는 거는 그 대형 오프라인 서점일 텐데 거기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이게 매출로 다르게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처음으로 교보문고 미팅을 갔거든요. 지난주에. 그 오프라인 교보문고 미팅. 이 책은 에세이 코너에 잘 보여진다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책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의 이 만듦새는 에세이 코너에서 얘가 빛을 발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봐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떨지. 이게 좀 오픈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티커도 있고 맞아. 되게 볼 이 게 책은 많잖아요. 진짜 맞아요. 좀 뭔가 매대에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에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거를 알려지면 독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열심히 오늘이 딱 그 출고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이에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번에 처음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네. 그 스티커 붙인 걸로 샘플도 그런 대형 서점에 넣어놓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주배 북스에서는 책이 지금까지 4권 나왔잖아요. 5권. 5권 이것까지 나왔나요? 5권 나왔어요. 그 작가님, 대표님 책 2권이랑 수입서, 번역서 2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쫙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처음 나온 책이 22년 9월에 나왔던 작은 빛이란 책이고 그거는 Dear My Dear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선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책 선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물론 상대가 어떤 성향일지 막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책 선물이 되면 좋겠다 해서 작은 빛은 생일을 축하하는 책으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따뜻한가요는 혼자가 된 독거 노인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책인데 제가 할아버지를 한 4, 5년 정도 이제 지켜보면서 할아버지가 독거 노인이 된 후에 이렇게 수그러들고 위지를 잃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 죽겠다는 말은 저희만 해요. 그래서 죽겠다 막 하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필요하다 느꼈어요. 그 독거 노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씩씩하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독거 노인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곳은 따뜻한 가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가 사랑한 무지개라는 퀴어 어린이 그림책이에요. 어떤 책을 가지고 올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직접 유럽 가서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 책을 가져온 거는 이게 실제로 지역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마을의 손주가 찾아가갖고 막 다락방에서 레인보우 플래그 무지개 깃발 찾으면서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즐겼던 퀴어 퍼레이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막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그 축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 가자라고 했던 할아버지가 나 나이 들어서 못 가. 거기 도시 너무 멀어. 라고 해서 그럼 이 동네에서 만들자라고 해서 동네에서 만드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마을 공동체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떻게 이 사랑과 존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뭐 레인보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되게 교육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얘기여서
이 책이 되게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된 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게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약간 시니어 퀴어 이야기도 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도 되게 재밌고 또 시니어 퀴어가 어쨌건 어떤 한 가정을 이루고 손주까지 함께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 화목한 모습도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된다면 더 긍정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책을 가져왔고 그리고 다음 책은 야옹이라는 책인데 야옹 포르투갈의 책이에요. 그래서 야옹은 조금 더 가벼운 그래픽 노블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와 반려묘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둘의 우정을 담은 책인데 이 책이 재밌는 점은 이 책에서는 두 마리의 반려묘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 고양이, 개, 거북이, 뭐 햄스터 이게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과 어린이가 어떻게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어서 현실감 있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그래픽 노블이에요. 임신과 출산이 그 파양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책도 되게 유의미하겠다 해서 소개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사랑을 한다는 거니 이제 5번째 책으로 첫 국내 창작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국내 작가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간 책입니다. 대표님이 혼자서 1인 출판하면서 이렇게 책 5권을 만드셨는데 사실 판매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홍보하는 거 되게 어렵고 대표님이 노력하고 있는 그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 진짜 홍보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동안은 사실 제 책 내거나 네. 수입서도 열심히 진짜 막 페어도 나가고 막 게시물 맨날 만들어서 올리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번에 국내 창작서를 내니까 그 부담이 또 다른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작가님들 막 하니까 더 잘 팔아야 될 것 같고 제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마음이 되게 커져서 제 책까지가 진짜 맘 편했고 혼자 망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첫 수입서 낼 때도 되게 긴장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더 큰 긴장감이 있어서 그래서 막 저희 있는 그 제가 플랫폼 P에 있는데 그 작년이니까 그때는 지원이 더 많이 돼가지고 그때 막 일부러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해서 멘토링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멘토링도 받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막 인스타그램 열심히 올리고 요즘 다예요? 릴스 이런 거 요새 네. 그런 게 도달률 높으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성격이 안 그래서 못하고 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해야 하는구나.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해가지고 요즘 열심히 막 올리고 색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역시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이렇게 마포 FM 불러주셨을 때 와가지고 또 이야기도 한다거나 그런 전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조금 희망을 얻은 거는 제가 작은 출판사니까 사실 작가님들도 큰 출판사 막 몇백만 원 써가지고 교보문고에 쫙 뿌리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그 유유희 출판사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작은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출판사는 주요 도서만 띄워주고 나머지 도서는 잘 안 띄워주는 그게 있는데 작은 출판사는 어차피 저도 이 책으로 거의 한 달 넘게 함께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책에 집중적으로 정말 주주배 북스는 사랑을 한다는 거의 계정인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메리트란 얘기 들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제가 그래도 작지만 줄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서 그거를 좀 많이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들이 또 옆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또 힘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해외에 모르는 분이 아니고.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내다가 같이 하니까 막 작가님들도 같이 아직 예약 판매인데
벌써 어디까지 순위가 올라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혼자 하다가 같이 홍보해 주시고 막 직접 이렇게 이벤트 열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가수분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편하기보다는 그 글이 완전히 나와 있어가지고 글에서는 더 이상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편했어요. 그러면 책 고칠 만들 때. 필요가 없네요. 네. 어. 제목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편했고 그리고 황풍아님 자체가 되게 되게 유연하고 포용적인 분이어가지고 어떤 그림에 있어서 작가님이 나 이 그림 싫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아해 주시고 엄주 작가님도 푸아님 노래 들으면서 작업하시고 그래서 두 분의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막 핑퐁이 있진 않았어도 그래도 두 분이 다 각자의 작업 공간 안에서 되게 좋은 조율이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들으면서 진짜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다. 정말 부스? 작지만 음. 출판사 이름이 작지만 옹골찬 느낌으로 한 권 한 권 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되게 좋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책 한 권 한 권마다 의미를 딱 찾아서 이제 이걸 내가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시는 거 그거 되게 좀 어떻게 적절하고 적당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워크숍 하면서 주주배 작가 대표님이랑 계속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듣다 보니까 디자인 비용이나 아니면 그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책도 조금 고급스럽기도 해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도 이거 특이하다 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제작비 저도 제작비가 진짜 제일 고민인데 근데 제작비가 그렇게 뭐 종이값 진짜 이 인쇄 뭐 제본비뿐만이 아니라 뭐 번역비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인쇄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에겐 그게 너무 큰 고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랑한 무지개는 글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되게 어려운 번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라이드라는 말 자체가 국내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한다던가 뭐 드랙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말을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드랙쇼라 했을 때 어린이가 알 것인가 모른다 주석을 달 것인가 그림책인데 막 이렇게 될 때가 많아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 어려운 번역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글밥이 적다는 이유로 적은 비용으로 번역가에게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매번 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고민하는 이유는 책값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단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뭐 디자인비, 번역비, 제작비 다 줄여야지 뭐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나는 근데 그렇게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번역가님이나 디자이너님한테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막 해주세요 막 이렇게 쪼르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 막 인쇄소 사장님들 다 난감하게 만들면서 막 어떻게든 막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어 내달라 이 가격에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이거는 나랑 독자가 함께 감수하자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책 만드는 사람들도 합당한 비용을 받은 책을 주주배 북스 독자들도 좋아할 거라는 믿음을 제가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책값을 뭐 500원 더 올리고 뭐 300원 올리고 큰 경우에는 진짜 1,000원을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책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합당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얘기를 언젠가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말할 때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 어디다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책 만드는 위해서. 인스타그램 아니면 여기. 거기다가 막 구구절절 막 비싼 이유는 막 번역비를 막 어떻게 했고 막 그걸 막 이제 와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쵸. 네. 자랑도 아닌 좀
좀 애매해갖고 항상 혼자만 그냥 누군가 물어봤을 때만 대답하던 얘기였는데 그 고민을 아마도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전 공감이 정말 많이 되는 게 맞아요. 사실 번역료나 번역료 진짜 대표적으로 번역료가 진짜 말도 안 10년, 되죠. 20년 전이랑 또 거의 그래요? 비슷해가지고 진짜 저는 진짜. 번역가들 저도 번역을 꿈꿨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시기도 아무리 했죠. 해도 아니 책을 도대체 얼마나 번역해 먹고 살 수 있는 거냐. 너무 말이 안 돼. 게다가 그 진짜 정말 집적 노동이거든요. 정말로. 맞아요. 아 진짜 번역가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책값이 올려야 된다는 그거는 저도 어떤 그 결론에 닿으셨다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맞아요. 왜냐면 아니면 진짜 계속 악습을 그쵸. 답습하는 예. 것밖에 되지 않는데 뭐 그냥 그렇다. 지금 현실이 이렇고 모든 게 인플레이션인 시대에 이 정도 올려서 우리 함께 번역하시는 분, 디자이너분, 제작하시는 분 저 다 이 책의 불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 기쁜 네. 마음으로 이 네. 책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한다면 그 500원을 다 같이 부담하는 게 거의 환경 부담금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조금씩 그 올리는 게 있어서 누군가는 주즈베북스 책은 너무 비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다 그런 이제 합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책값이 비싸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걸로 막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은 없는데 생각보다 좀 2만 원이 비싸네. 넘네 이렇게 어. 생각하실 때가 있어서 그럴 경계가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싸다고 느끼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책은 저렴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좀 합당하기 위해서 그 가격까지는 못 내리겠다고 판단이 내리는 책은 그 이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이상으로 갖고 있는 또 비싸기 때문에 만듦새가 더 좋다던가 아니면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다던가 하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느껴서 그리고 그게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값이라는 게 어떻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책에 대해서만 약간 좀 엄격하다 값이 좀. 뭐 요즘에는 딸기도 제가 어제 딸기 사는데 너무 손이 후덜덜해서 못 사 먹겠더라고요. 막 거기서도 막 한 3,000원 바구니마다 이렇게 3,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저 3,000원은 못 주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책도 좀 유연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맞아요. 아 오늘 책값까지 아주 살뜰하게 이야기 중요하죠.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주주베북스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오늘 막 어제도 혼자 안녕하세요 주주베북스 윤여준입니다 연습했는데 아무리 해도 막 멋있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왔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매력은 귀여움이니까 귀여움은 많이 귀여움이니까. 드러났던 것 같고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